여러분들이 사무용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 옵션만은 꼭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노트북 이런 거 사양 잘 모르면 보통 검색하다가 들어본 이름 그 다음에 가격이 싸면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꼭 함정 같은 애들이 있어요. 요거만 피하면 중타는 갑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램 8기가입니다. 물론 램 8기가가 그렇게 막 쓰레기라는 건 아닌데 아무리 사무용이라도 작업 환경에 제한이 생겨요. 만약에 내가 뭐 인터넷 창 하나 켜놓고 뭐 엑셀 작업한다, 괜찮습니다. 잘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탭이 많아지고 엑셀을 켜놓고 워드까지 한다 이러면 슬슬 버벅이기 시작하죠. 특히 인터넷 할 때 창 하나 띄워놓는 분 없잖아요. 탭 여러 개 띄워놓는데 여기에서 버벅이기 시작하면 사무용도 조금 힘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가격이 현저히 싸서 뭐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8기가가 가격이 많이 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16기가 이상 가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화면 밝기입니다. 가능하면 300니트 이상을 구매하세요. 가끔 막 200니트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낮에 작업할 때 너무 어두워요. 물론 나는 좀 어둡게 작업을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밝은데 내가 낮춰서 쓰는 것과 낮게 쓰면서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건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가격이 현저하게 싸지도 않을 거예요. 자, 다음은 패널 문제입니다. 정체불명의 패널들이 있어요. 요즘엔 TN 패널 잘 안 씁니다. 혹은 색재현율이 너무 떨어져서 NTSC 45% 요런 애들이 있는데 요런 거는 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가뿐히 통과하면서 2026년 기준 베스트 노트북 사무용 그리고 조금은 전문가용 요렇게 두 개 추천드립니다. 먼저 단순 사무용 세 가지 추천드리죠. 100만원 미만으로 가져왔어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HP 15 요 제품인데요. 나는 사무용 쓰는데 너무 비싼 거 쓰기 싫어, 근데 성능은 좀 되어야 되지 않아? 할 때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70만원대이고요 램 16 들어가 있죠. 라이젠 5로 어느 정도 성능을 받쳐주면서 또 나름 외산 중에서는 AS도 어느 정도 되는 실속파 제품이죠. 자, HP 2026 15인치입니다 라이젠 5 7000 시리즈. 자, 512 그리고 16기가에 윈도우는 없어요. 깔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정말 싸고 좋습니다. 734,000원이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은 8% 카드 할인이 돼요. 다 하면은 67만 5천원입니다. 그 정도면 가격이 굉장히 괜찮고 디자인도 무난하고 좀 더 보면 이렇게 좀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가 괜찮은 제품이에요. 성능은 라이젠 5 7535HS 그러니까 저전력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무게도 1.5kg 정도거든요. 그래서 무게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HP AS도 괜찮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큰 화면에 이 정도의 이 가격은 사실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요즘에. 그리고 보통은 256을 많이 쓰는데 SSD 값도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얘는 512까지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괜찮다 해서 첫 번째 제품으로 가져왔어요. 이제 디자인만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가격이 가격인지라 이 정도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다음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3입니다.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제가 지금 이 링크의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보기 드문 고성능 CPU예요. 아이디어 패드 슬림 3 시리즈도 CPU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얘는 인텔의 고성능 H 시리즈를 넣었다는 거죠. 얘가 지금 한 8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요 정도 가격의 제품들은 휴대나 아니면 배터리를 위해서 저전력 제품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얘는 H급 그러니까 데스크톱까지 약간은 넘볼 수 있는 그 정도 성능의 CPU를 넣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무용 작업을 하는데 인터넷 창 막 10개 이상 그 다음에 엑셀도 켜놓고 유튜브도 켜놓고 이런다, 이거 쓰시면 돼요. 스펙이 넘쳐납니다. 용량은 256에 16입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얘는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512로 올려도 88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정도 올려서 쓰는 걸 추천드리고, 아이디어 패드 슬림 시리즈는 다 이렇게 생겼죠.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양은 요거는 아닌데 요 비슷한 사양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인텔 코어 5 210H입니다. H급이라서 성능 꽤 괜찮고 크기 괜찮고 마감 괜찮고 그래서 이런 내장 그래픽으로 웬만한 라이트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외장 그래픽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IPS 패널로 시야각도 괜찮고 300니트 나왔죠. 300니트 이상. 그리고 화면도 요즘엔 다 안티글레어이고 나중에 램이나 이런 거 사서 이렇게 합판 따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어요. 무게는 1.63kg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고 포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비보북 16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품들과 비슷한 가격인데 16인치 그리고 16대 10이라서 화면이 진짜 광활해요. 그리고 13세대 i5인데 밀스펙까지 갖췄죠. 좀 나름 튼튼하기 때문에 막 굴리실 분들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비보북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79만원입니다. 512 16 기준이에요. 이제 윈도우 없는 걸로. 그런데 디자인
디자인 예쁘죠? 비보북이 이런 좀 아기자기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80도 힌지까지 됩니다. 얘는 인디 블랙입니다. 어두운 색도 괜찮고 16인치 큰 화면에 1334U 이제 저전력 2라서 이게 무게가 되게 가벼워져요. 쿨링 시스템도 괜찮고 이게 이제 16대 10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로가 길어서 문서 작업할 때 한눈에 더 많은 서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 타이핑이 진짜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개선을 했고 이렇게 지문으로 잠금 해제하는 것과 180도 힌지까지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고속 충전에 이렇게 밀 스펙까지. 자, 다음은 전문가용 3개입니다 200만원 미만으로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는 LG 그램 프로 2025년형인데요 그램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일반 그램보다 프로가 들어가면 성능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가 내장 그래픽이 꽤 잘 나와서 2D CAD 작업이나 포토샵 작업할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영상 편집도 꽤 잘 되고요. 그리고 얘가 프로 라인이 있는데 외장 그래픽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1.1kg입니다. 역시 그램이라고 절로 말이 나오는 이 무게까지 볼까요? 그램 프로 16 같은 경우에는 네, 좋아요. 가격을 보면은 207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8% 카드 할인하면은 한 19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어서 200만원 미만으로 들어와요. 용량은 512에 16, 그 다음에 윈도우 들어 있고요. 디자인 자체가 뭐 그램은 너무 가볍고 얇고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예 내려가서 좀 보죠. 확실히 그램이 예쁘긴 합니다. 얇고 무게는 1.19g 그러니까 1.2kg 정도고 120Hz까지 되어서 뭐 이 프로라인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CPU는 에로레이크죠. 200H 정확하게는 225H입니다. 이제 보시면 가끔 뒤에 V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성능은 사실은 에로레이크가 더 좋아요. 근데 얘는 NPU가 많아서 AI 관련해서 조금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19시간 가고요. OLED 그러니까 이 화질이 정말 와 너무 좋죠. 그리고 WQXGA 플러스 120Hz까지 지원하면서 밝기도 400니트 두께까지 보시면 왜 그램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포트를 보면 C포트 2개, HDMI, A포트 2개에 헤드폰 포트까지 있습니다. 충전은 PD 충전으로 하게 되고요. 얇고 성능 괜찮은 노트북이 바로 LG 그램 프로라는 거. 자, 다음은 레노버 요가 프로 7입니다. 얘는 밝기도 괜찮고 해상도도 괜찮아요. 그리고 CPU는 라이젠 7, 외장 그래픽도 3050이지만 내장 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작업들이 다 가능합니다. 성능과 휴대성의 밸런스가 괜찮은 그리고 가격도 괜찮은 제품인데요. 자, 150만원 정도여서 가격이 굉장히 괜찮고 대신 이제 성능이 약간 어중간하기는 해요. 그렇게 높진 않은 게 우선 라이젠 5 6000 시리즈이고 RTX 3050 이거 아마 램 4기가일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512에 16이고 이제 도스는 없어요. 이게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RTX 3050이 좀 예전 그래픽카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내장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적은 분들은 이렇게 외장 그래픽 쓰고 싶은 분들 요거 쓰시면 되고요. 세부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돼서 조금 디자인이 옛날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4기가죠. 3050 들어있고 화질도 2.5K에 색지연율 잘 나오고 주사율도 165Hz예요.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나요? 화면 밝기도 500니트이고 그리고 요 터치도 지원하고 요런 부분들까지 다 보면은 저는 나름 또 가성비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크기도 크고요. 지금으로서 노트북 값이 너무 비싼 이 시기에 또 나름 가성비 제품이 되는 것 같아요. 충전도 뭐 75W 지원하고 포트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까지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에이서스의 비보북 프로 15입니다. OLED 탑재된 제품인데요. 압도적인 QLED의 화질 그리고 울트라 7의 RTX 4050 아이 뭐 웬만한 작업 다 돌아가죠. 영상이든 뭐 CAD든 포토샵이든 정말 사양 괜찮고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다이얼 패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얘는 이제 15인치인데 OLED를 탑재했고 울트라 7에 RTX 4050까지 있습니다. 좋죠. 1TB에 16기가 성능으로서는 꽤 괜찮은 꽤 괜찮은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이제 윈도우는 없습니다. 무게는 1.75kg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 있는데도 이 정도면 무게까지 괜찮고 얘를 좀 세부 내역을 좀 보려고 했더니 상세 페이지가 많이 없어서 요거는 간단하게 사진만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생긴 거 이 비보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층이 되어 있죠. 근데 얘는 깔끔하게 이렇게 로고만
공간이 있고 앞쪽도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색깔 다르게 해서 이렇게 생긴 디자인까지만 보세요. 나머지 성능 이런 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다이얼 패드는 이렇게 트랙패드 위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작업할 때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크기까지 보시고 성능, 사실 비보북 같은 경우에는 대략 느낌은 이렇습니다. 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대충 디자인은 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 아니고 일반이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점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2026년 지금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피해야 할 옵션들과 예산별, 용도별로 좀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꼭 오늘 소개한 제품 아니더라도 앞서 피해야 될 세 가지 피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제품들을 찾을 수 있고, 너무 낮은 램이나 밝기, 그 다음에 패널 이런 것들만 잘 보시면 그래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추천한 제품들은 가격도 할인 많이 해서 꽤 가성비 제품입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 질문 주시고, 구매는 더보기 혹은 쇼핑 탭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